정권이 될 때마다 친여 방송이라고 홍보 방송을 정권 홍보 방송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런 법안을 개정하는 게 있던데 그런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건지? 동의하죠. 정권이 바뀌면 언론사, 방송사 내의 권력도 바뀐다. 이거 건절돼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건절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공정한 방송이 돼야 됩니다. 공정한 보도가 돼야 돼요.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을 저희 정권에 이용할 생각 없습니다. 어떤 대안을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인데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당론, 우리 내부의 의견을 좀 더 수기하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시간을 주라. 일방적으로 만약 통과시키면 나중에 또 그 국회가 차기 국회에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겁니다. 그 거부권 행사에 다시 제의하면 제의하면 3분의 2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 미디어 오늘 저기 사장 선임 방식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쓰고 계신 거죠? 공용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시 쓰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가 몇 명이냐, 어떤 사람을 이사로 선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희와 하등의 어떤 협의도 없이 또 어떤 합의라도 아닌 협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법안이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했어야죠. 2016년도 그때 그 11인 체제로 3분의 2 특별 다수제로 제안해 놓고는 대통령이 뭐 기계적 중립도 중립이냐 한마디에 그냥 한 2, 3년 푹 해가 5년까지 푹 쉬었다가 이제 야당 되니까 다시 하려는 거는 이것은 의도된 법안이다. 악법 중에 개합이다. 법은 어느 한쪽의 법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만들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도 안건조정위원회 설립 취지가 안건을 좀 서로 쟁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면 수기할 수 있는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90일 정도 주는 안건입니다. 그런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인데 2시간 반 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날치기 중에 날치기다. 악법 중에 악법이다. 계약 중에 계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금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보면은 취지, 공적 책무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한 하나하나의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뭐 안에 구체적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하더니만 느닷없이 이 정도면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수기 없이 그냥 모양 갖추기에 덜러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부당성을 여기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나왔던 여러 방송법 개정안들 중에 하나의 내용이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인사가 이사가 되는 방안도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빠졌는데요. 이게 혹시 민주당에서 지금 지선 결과를 반영한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반영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독일의 평의회, 방송 평의회 규정을 보고 방송 평의회가 보통 50에서 70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독일의 각 주의 대표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했는데 뭐 최근에 어떤 선거에서 또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지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하고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원래 들어있다. 예. 그러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반대를 한다면
어쨌든 절차적인 그런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용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여 방송이라고 홍보 방송을 정권 홍보 방송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런 법안을 개정하는 게 목표인데 그런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건지. 동의하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 우리 또 윤두현 의원이 그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야당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언론사, 방송사 내의 권력도 바뀐다. 이거 건절돼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건절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공정한 방송이 돼야 됩니다. 공정한 보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 특정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이 영구히 계속되는 게 그게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차 3법 기억나시죠? 법을 만들 때는 혹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날 건지 세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안 따져보고 그냥 해보자 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1인 그 이사회를 만들면 자 그게 이사가 21명이면 이 얼마나 업무의 비효율성이 생기느냐. 대한민국 기업 중에 이사회가 21인으로 유지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죠. 그리고 다음 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그러면은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현 이사진이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연히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장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변절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추가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인수위에서 교육과학 기술 미디어 관련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 미디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는 바가 있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을 저희 정권에 이용할 생각 없습니다. 방송이 정치적 중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KBS, 특히 MBC, 그리고 YTN, 또 연합뉴스 TV, TBS, 다른 방송, 국영방송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방TV도 있고, 아리랑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상당히 중점이 되는 그 방송들이 과연 공정하게 방송했느냐.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을 친민주당 국민들은 공정하게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쪽을 생각하는 또 보수 쪽을 생각하는 상당수 사람들은 완전히 일방적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많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일방적이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게 더 공정화되게끔 이제 만들려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십시오. KBS 11대 11명입니다. 11명인데 7대 4로 7명은 지금 민주당 세력입니다. 4명이 저희 당 세력입니다. KBS 정책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장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MBC 6대 3입니다. 민주당 세력이 6, 우리 3명입니다. 사장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통위 3대 2, 민주당 세력이 3명, 위원장까지 우리는 2명입니다. 방심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기울어져 있고 또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이고 좀 더 국민에게 유익하고 그런 방송으로 나가자 하는 취지는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이 법을 그대로 운용한다면은 21명 중에 총괄적으로 상세하게 길어지니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16명 정도가 지금 현재 방식,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한다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번 기울어진 노영 방송은 또 친민주당 방송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 방송도 21인 위원회 없습니다. 독일의 평의회 그거는 이사하고 다릅니다. 권한도 적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기간을 갖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더 좋은 방송법을 만들자고 저희들이 어떤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저희들이 하도 답답하고 또 우리가 뭐 국민을 상대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행 방송법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아니신 건가요? 저희들이 뭐 현행 방송법 이 법안으로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도 그 야당과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에서는 저희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야당 때 제안한 야당 때 그 21대 2020년도 야당 때 제안한 것이 7대 6 그리고 특별다수제 또 제안해 바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서로 좀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같은 법안은 아니다. 이거는 지금도 기울어져 있는데 더 기울어지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논의를 통해서 그런 이제 예전에 제시했던 그런 좀 기존의 법안에다가 이제 어떤 특별다수제 정도를 포함하는 정도라도 그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논의를 해서. 그렇죠. 아니요. 그 부분에 그걸- 대해서는 그 지금 어차피 고칠 때 두 번 손댈 필요가 없도록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 체제는 1980년대 초반 언론 통폐합 때 만들어진 방송 체제 권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언론학자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공영방송이 책무가 뭐냐? 그럼 어떻게 그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할 거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이 논리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이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공적 재원이 쓰이는데 그러면 감시를 국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볼 거냐? 이런 것까지 포함 다 해서 근본적인 걸 하자는 겁니다. 예, 잠깐. 그 뭐 우리 윤두현 의원님의 생각도 옳으시고요.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본다면은 지배 구조에 모든 걸 다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공영방송법, 민영방송법을 만들어서 좀 더 다른 체제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공영방송의 개념도 넣고 뭐 그거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또 저희들은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배 구조만이라도 뭔가 서로의 의견이 최대 공약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 또 저희들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두 개가 허은하 의원하고 제하고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개인의 의견이고 저쪽은 개인의 의견에서 당론으로 해가지고 제출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을 좀 더 주면은 공약수를 저희들의 어떤 당론을 한번 추출해 보겠다. 이런까지 제안했는데 그 다 무시되고 이렇게 방송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현행대로 하게 되면 네네. 이제 당장 이제 내년에 MBC 사장 내년 2월에 MBC 사장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곧 교체돼야 될 수가 있고 또 있으면은 또 이제 방통위원장 임기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또 교체가 되고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지금 체제대로 야당이 지금 이렇게 다수인 체제에서 그 공영방송 수장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을 막고 지금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정을 해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덜 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더 그런 것이 더 합리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발언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법이란 것은 지금 방송법이 논의된 게 몇십 년입니다. 30-40년 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개정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대 공약수를 뚫어서 뭐 그 전에 못하면 일단 그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법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법을 적용해야지. 우리가 지금 야당같이 자기들 유리하게 한방에 방송법을 하는 것은 이거는 폭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좋은 거라면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 한방에 해결했어야죠. 지금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 데 배경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정도 우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부 정부나 지금 내일 민주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하면
그때는 참여를 좀 안 하실 생각이신지랑 그리고 이제 그게 법사위로 넘어가면 좀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서 좀 논의를 어떻게 하실지 그게 이제 원내부랑 좀 상의를 하신 건지 일단 그 저희들은 이제 가방이기 때문에 가방이 전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참여하고 그 이후에 조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지만은 뭐 어떻게 될지는 그때 이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법사위 위원장이 저희들의 이제 소속이기 때문에 한 62달 정도는 뭐 수기 기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빨리 통과할지 또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절차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저희들도 내일 전체 회의에서 우리의 추가 의견을 더 이야기하고 또 법사위 내부 토의라든지 또 법사위 전체에서 토의가 되고 또 뭐 그게 또 통과돼서 본회의 전체에 선다면 또 그것도 또 다시 또 논의가 되고 하면서 국민들이 전부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런 대안을 내놓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도 대안을 냈는데 그런 어쨌든 그 국민의힘 입장의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를 이 내용이 잘못이고 이 내용보다 더 어떤 나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 내서 그 내용과 내용으로 다퉈야지 일단 이 절차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쪽도 더 그냥 밀어붙이는 오히려 명분만 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안과 어떤 대안을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인데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당론, 우리 내부의 의견을 좀 더 수기하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시간을 주라. 그리고 좀 더 수기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 무시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또 단축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당의 의견이 당의 의견도 상당히 그 하기가 나 같은 사람은 저 의견도 한 1년 걸린 겁니다. 방송의 개념이라든지 이거 등등 안 하면요 또 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그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는 분위기고 손을 보자는 사람도 있고 또 우선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이게 우리도요 아직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일방적으로 만약에 통과시키면 나중에 또 그 국회가 차기 국회에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 거부권 행사에 다시 제의하면 3분의 2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겠죠. 이게요 이른바 말하는 외형 갖추기에 덜러리 역할을 그 원내 제2당한테 요구하면 그 과정이 그렇게 가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진정성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결정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장 선임 방식에서 이렇게 싸워보는 이사회는 신입하면 어떤 문제 생겨요? 그게 그렇게 왜 기업이 20년